안녕하세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Z 배송 수수료 변신은 무죄?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쿠팡이 Z 배송 수수료를 변경한다는 공지가 쿠팡 판매자 센터에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죠. 그런데 이거를 또 캐치를 또 잘했던 어떤 한 언론사에서 이걸 기사화 시켰습니다. 쿠팡 Z 배송 수수료 바뀐다 라는 것들이요.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쿠팡 Z배송 수수료 변신하는 거요. Z배송 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쿠팡이 지금 가장 따라가고 있는, 컨트롤 C에서 붙이고 있는 그 업체가 아마존이기 때문이죠. 아마존 FBA는요, 이미 수수료를 이미 체계를 이렇게 17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배송, 반품, 판매 수수료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쿠팡은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게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요. 누구한테요? 쿠팡한테요. 한번 제가 지금 수수료, 지금 Z배송 수수료와 그리고 바뀔 때 그런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아마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Z배송, 그 로켓그레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Z배송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죠. 현재 Z배송 수수료를 보시면요, 판매가 대비 수수료입니다. 판매가가 8,000원이면 수수료가 55%예요. 그런데 판매가가 5만원일 경우에는 23%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거는요, 너무나도 근데 당연한 겁니다. 판매가 대비해서 배송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판매가가 8,000원이라고 해서 배송비가 덜 들까요? 쿠팡에서 배송을 해줄 때? 판매가가 5만원이라고 해서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배송비라는 건 그 배송하는 물건의 부피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판매 가격으로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가 대비 수수료가 이 판매가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파는 제품의 판매가가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불만인 거죠. 왜 이렇게 Z배송 수수료가 비싸지? 그런데 이런 불균형이 있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배송비는 얼마, 그리고 보관료는 얼마,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은 얼마, 그리고 우리가 반품 들어오는 것들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수료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Z배송 수수료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합쳐져 있거든요. 8,000원짜리는 55%, 5만원짜리는 23%, 이렇게 수수료가 명확히 딱 나눠져 있다, 이게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세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세분화시키는 걸 어떻게 세분화시킬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 FBA 요 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아마존 FBA의 수수료입니다. 이 FBA라는 건 Fulfillment by Amazon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Z배송, 로켓그로스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Z배송이 이 아마존의 FBA를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켓배송과는 다르죠. 이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우리도 지금 Z배송이나 로켓그로스에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품을 입고시키고 이 수수료를 주는 개념인 거예요. 쿠팡한테 수수료를 주는 개념인데, 요거 한번 아마존 FBA 수수료를 한번 보시면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명확히라기보단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쿠팡 판매 수수료 보시면 쿠팡이 아니고요, 아마존 FBA 판매 수수료는 약 15% 정도입니다. 이거는 쿠팡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는 다 다를 거예요. 생활건강 카테고리, 건강식품 카테고리, 뭐 아니면 전자기기 카테고리, 다 카테고리별로 지금 오픈마켓들이 수수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이 판매 수수료는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FBA는 판매 수수료, 뭐 요 제품 포장, 배송, 고객 서비스 비용, 창고 사용비 및 패키징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마존 FBA 수수료가 총 1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그 중에 좀 큰 것들만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판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판매 수수료는 기존에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경험해본 수수료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수료는 뭘까요? 제품 포장, 배송, 고객 서비스하는 비용. 그러니까 제품을 우리가 패키지를 해서 주지만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합포장해서 배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포장 비용,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긴 한데 쿠팡에서 빠르게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비용, 그리고 고객들 CS가 들어오면 고객들 CX 응대하고 반품을 받아주고 이런 하는 고객 서비스 비용, 이런 게 지금 아마존 FBA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약 10에서 12%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품 가격에 따라서 이런 거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평균적인 퍼센테이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창고 사용비, 패키징 비용, 요 아마존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약 3% 정도, 매출의 3% 정도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창고를 사용하니까 야 니네 우리 쿠팡 우리 아마존 풀필먼트 요 서비스 판매 물류 센터를 사용하니까 요 창고 사용비를 내. 잘 안 팔리는 거 오래 갖다 두지 마. 이 오래 갖다 두면 사용비 많이 문제일 거야. 이렇게 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그 창고 운영을. 그리고 패키징 비용이라는 건 여기서는 지금 바코드, 아마존에서는 바코드를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바코드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붙여주는데 하나당 20센트랍니다. 대략 한 250원 정도 되는 비용이죠.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 250원이라는 게 1000개가 되면 250만 원이 되니까요. 25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이 바코드 붙이는 비용으로도 20센트나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FBA를 이용하게 되면 약 3% 정도 퍼센테이지 수수료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 무조건 따라할 것 같은데요. 이 아마존 개인 계정이 있고요. 프로 계정이 있는데 이 프로 계정을 가입하면 매월 약 40불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원, 5만 5천원 정도 되는 비용이죠. 5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아마존 개인으로 요 계정을 가입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일반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제품을 하나 올릴 때마다 약 1불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개만 제품을 등록한다고 해도 아마존 프로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마존 프로 대부분 셀러들이 아마존 프로로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 당연히 따라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아마존 FBA의 수수료를 보면서 쿠팡을 떠올려 보시죠. 쿠팡도요, 동일하게 판매 수수료 받을 거고요. 지금 오픈마켓에서 받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제품 포장, 배송, 고객 서비스 비용 받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분화돼서 받을 거예요. 제품 크기별로 해가지고 제품 무게별로 이렇게 사이즈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 비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창고 사용비 및 패키지 비용 당연히 나눠서 받겠죠. 창고 사용비도 마찬가지 팔레트 단위로 해서 비용을 받겠죠.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불안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요 아마존 프로 계정 같이 요 쿠팡 프로 계정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매월 얼마씩 내라 이렇게 또 돈 받으려고 하겠죠. 우선은 큰 줄기만 보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 우선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쿠팡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꾸려고 할까요? 쿠팡이 수수료 체계를 그렇게 바꾸면 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세분화해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세분화 하더라도 본인들이 훨씬 더 지금 받는 수익보다 올라가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쌓였다 이거죠. 우리도 아마존처럼 똑같이 따라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아마존 FBA의 수수료의 가장 큰, 아마존 입장에서 보는 가장 큰 장점은요, 각각의 수수료를 조금씩 올리면 티가 잘 안 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올리기가 너무 용이하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수수료 명목들이 판매 수수료 얼마, 제품 포장 비용 얼마, 창고 사용비 얼마, 패키지 비용 얼마 이런 거니까 이거 조금씩만 올리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수료가 이만큼 올라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아마존도요, 보면 아마존 FBA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쿠팡을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수수료 많이 올린다고. 저희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쿠팡이 절대 수수료를 낮추려고 지금 이렇게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거 하면 좀 효율적으로 되고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쿠팡을요, 너무 얕잡아 보시는 거예요. 쿠팡은 지금 돈을 계속 벌고 이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기존에 봐오셨잖아요. 흑자 전환을 한 다음에 로켓 배송 정산 기일을 50일에서 60일로 늘렸던 쿠팡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정산 기일을 늘렸죠. 요 FBA, 요 아마존 FBA처럼 수수료도 마찬가지 이런 체계로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전체적인 수준은 높아질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정말 극소수의 어떤 일부 사람들은 좀 요 수수료 체계에 잘 맞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제트배송 수수료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판매자들, 제트배송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체계가 바뀌면 수수료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쿠팡입니다. 우리 쿠팡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제트배송이나 로켓배송을 이용하고 계시는 셀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제품을 운용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매 수수료, 제품 포장, 창고 사용비 이런 게 세분화되면 될수록 잘 팔리는 상품, 빨리 회전이 되는 상품을 요 쿠팡에 넣으면 넣을수록 수수료 부분이 조금 절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기존 제트배송 수수료에도 마찬가지 이런 게 적용이 됐었지만 싸고 부피가 큰 것들은 이런 제트배송 로켓크로스와는 이제 맞지 않는 상품이 될 겁니다. 이때도 지금 맞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만 넘어가더라도 부피가 엄청 큰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쿠팡이 배송을 대신 해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부피가 엄청 큰 거, 2만원인데 부피가 엄청 큰 거를 쿠팡이 아니라 어떤 CJ 대한통운이나 일반 택배사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용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2만원인데 부피가 엄청 큰 거와 2만원인데 부피가 정말 작은 거, 이거는 이제 수수료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보관 비용부터 그리고 배송 비용 자체가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품이 가격이 낮고 그리고 부피가 큰 걸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수수료 체계가 제트배송이 이제 바뀌게 되면 하기는 쉽진 않아질 겁니다. 마진상에서 구조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FBA 수수료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쿠팡 수수료 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존 FBA 수수료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아마존 수수료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쿠팡이 앞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시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제트배송 수수료 변신은 무죄?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변신 무죄? 아니죠. 수수료 올라가니까 죄죠.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쿠팡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쿠팡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판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